이어서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종목명과 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YG엔터 네, YG엔터 66,700원 20%요. 네, 66,700원에 20%. 저희 두 네. 분께 어떤 전략 필요할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 어떤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김윤수 대표님은? 네, 김민수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샀었죠? 그저께. 그저께. 네. 예,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매수가를 보다 보니까 조금 좀 따라가셨던 느낌은 나는데 그래도 좀 추세 양호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혹시 시청자님 혹시 YG엔터에 나오는 요즘 인기 있는 걸그룹 아세요?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아마 엔터주 매매하면서 저희가 이제 많이 찾는 자료 중에 하나가 그럼 누가 인기가 있고 그게 얼만큼 또 앨범 잘 팔리고 또 얼만큼 또 해외 가서 공연 잘하는지 이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예, 갖고 계시는 종목이다 보니까 혹시 하실 수 있게 베이비몬스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기 괴물? 그 애기 괴수? 하여튼, 예. 베이비몬스터란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일본에서 활동 잘하고 있고요. 또 추가로 본격적으로 일본에 데뷔도 안 했는데, 조회수는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는 분위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 이제 한한령 관련된 쪽에서 해제가 되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관세도 서비스 쪽이니까 없다라는 쪽에서 계속 엔터주에 대한 관심 높은 거는 다 아실 텐데 이제 문제는 조금 비싸게 사신 겁니다. 막 올라갈 때 그리고 또 매수했던 단가를 보게 되면 지금 일단 최근에 고점대 대비해서 거의 지금 돌파 매매라고 그러죠 저희가 앞에 고점들 돌파해서 강하게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딱 한번 기분 좋게 사신 거죠? 더 갈 것 같으셔서. 예, 그 52주고 차가 올라간다고 해서 샀거든요. 예. 그런 전략 나쁘진 않습니다만 지금 같은 이제 시장이 약간 좀 중소형주가 좀 위축되는 국면 쪽에서는 약간 그럴 때 전량 다 사지 마시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확신이 생각이 드시게 되면 한 반 정도만 사셨다가 확인돼서 그 다음에 강할 때 또 나머지 반을 따라 사시는 게 또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지금 보게 되면 살짝 좀 조정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눌림목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크게는 6만 원대는 강하게 지지권은 들어올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약간 눌림목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추이 좀 지켜보셨다가 다시 한번 이쪽을 강하게 돌파하는 국면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상태로 그대로 고점을 돌파해서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7만 3천 원대 부근이 저항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부근을 일단 조금 좀 비싸게 사셨다고 생각하게 되면 또 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조정을 때 또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를 73,000원에 해도 그 점에서 생각을 하라고요? 예. 이 정도쯤 오셨을 때 한 반 정도 정리했다가 나머지 흔들리게 되면 다시 사겠다라고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럼 눌림이 얼마까지 내려가게 생겼어요? 지금 가격으로 보게 되면은 한 6만 3천 원, 2천 원대 부분은 크게 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정도쯤에선 아마 단기 눌림목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관점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상담이 큰 도움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상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화면에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하나 시스템요. 네, 한화 시스템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35,650원에 40%요. 35,650원에 40%. 저희 한화 시스템 전망이 어떨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 두 분 중에 어떤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이정호 대표님요. 네, 이정호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더 부각이 많이 되면서 급등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보자라고 한다면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는데 하나오션이 다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 시스템이 지분의 60%를 하고 하나오션은 40%를 하면서 인수를 했던 부분이 큽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받으면서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아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비중이 많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방산한다라고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조선은 또 하나 오션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좀 애매한 위치로 갖고 있는 게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 비중 40%까지도 들어간 거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차라리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오션이 더욱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비중의 절반 정도는 좀 종목 교체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시장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지금 좀 조정이 세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방산 같은 경우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증 발표로 나오고 나서 생각보다 분위기가 안 좋게 나오면서 조금 더 하락세가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 하나 시스템도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또 하락세가 좀 커지고 있다. 이 하나 시스템의 운명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증 여부에 따라서 크게 갈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악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나오는데 더 많이 빠진 건 하나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대장주를 매매 안 하고 2등주, 3등주를 매매했을 때 좀 차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해드린 것처럼 비중 40%는 생각보다 많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비중을 어느 정도 덜어내셔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니면 조선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본다면 하나 오션 이쪽으로 좀 나눠서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하나 오션 같은 경우는 저는 전고점은 한 번 더 돌파를 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지금 고점 대비 2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좋겠지만 이 하나 시스템만 갖고 있는 체력이나 호재나 이런 여력보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점까지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는 좀 물량을 정리하시는 부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비중 20% 정도는 덜어내신 다음에 하나 오션이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들어가시는 게 좋다. 만약 고점까지 기다리시는 게 좀 힘들다라고 보신다면 4만 원 부근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약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하나 오션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종목 교체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더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올라가긴 올라갈까요? 올라갈 여력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21선이 깨지면서 조금 불안한 모습대가 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해드리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오션이라고 말씀해드렸고 지금은 이제는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은 3만 원 초반까지도 한 번은 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까지 어느 정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올라갈 여력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물론 방산이 지금 끝났다라고 본다면 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관점이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많은 도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어떤 전략 세워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인선 ENT. 네, 인선 ENT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7,000원에 10%요. 네, 7,000원에 10%. 오늘 많이 올라주긴 했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어떤 분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김민수 대표님이요. 네, 김민수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분한 네. 목소리,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작년 여름에 사신 종목인 것 같은데요. 네, 좀 오래됐어요. 예, 한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주가는 거의 50% 빠져 있고 속상하시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막 좀 불씨를 좀 살리는 모습들이 좀 오늘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네. 예, 기대감을 살짝 올릴 수는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인선 ENT 오늘 아까 제가 이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 관련된 쪽 때문에 약간 좀 자극을 받는 하나의 좀 테마로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산불이 나오다 보니까 그 이제 뒤처리, 또 폐기물 많아지게 되면 그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쪽에서 오늘 좀 강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금 더 기대감을 높이기에는 실적의 동향들을 보게 되면 조금 좀 확대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은 건설 폐기물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건설이 좀 화랑으로 좀 돌아가고 게다가 또 특히 폐기물이 생긴다는 얘기는 있는 거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되겠죠. 그러면 재건축이 좀 활발하게 나왔었을 때 그때 수혜를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까지는 조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좀 정치권 안정돼서 이제 다음 뭐 정권을 잡는 쪽들이 이 재건축에 대해서 조금 좀 활성화를 내리게 주게 되면 그때는 아마 강력한 테마의 원점이 되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일단 좀 길게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번에 어떤 이슈 가지고 강하게 올라온다고 하게 되면 좀 가슴은 아프지만 지금 저항대가 좀 있습니다. 중기적인 저항대요. 네. 네. 그게 지금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한 5,500원대 부근부터 한 5,700원대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저항대들이 하나, 둘, 한 셋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워낙 강하게 계속 줄줄줄 하락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좀 저항대가 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쯤에서 추가적으로 한 5,700원, 한 6,000원대 근처까지 한번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오래 기다리셔서 이 정도까지 올라온 게 어디냐라는 생각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라면은 한 반 정도 줄여줄 것 같습니다. 줄였다가 다시 한번 좀 흘러내려서 다시 한번 지금 가격대 부근이 있는 데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그때 나머지를 채워가는 게 어떨까라는 쪽으로 이번에 시세가 어떤 테마 관점 쪽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을 좀 이용하자라는 쪽에서 다시 한번 고점에서는 좀 줄이고 다시 사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더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700원에서 6,000원 사이에서 한번 반줄이는 게 나은 건가요? 예, 그랬다가 손해긴 네. 하지만 어차피 이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빌리게 되면 싼 가격에 다시 채워놓겠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쉽지만 반 정도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HLB 테라퓨틱스. 네, HLB 테라퓨틱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611원에 20%. 네, 1611원에 20%.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김민수 선생님. 네, 김민수 대표님께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사시고 주가가 급락해서 고생 많이 하셨죠? 네, 네, 그랬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합니다. 예, 근데도 한 10%는 더 가야 되겠네요. 본전까지 오려면요. 예. 네. 그런데 HLB 테라퓨틱스를 특별하게 매수하시는 게 뭐 HLB 쪽이 이제 조만간 얘기 나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신 거였었나요? 자꾸 속아서 이제는 사고 속으셨다고요? 속지않습니다. 아마 두 번째. 예, 그때 또 언제도 그러면서 그냥 후회하고 있죠. 그렇죠. 예, 약간 좀 여러 가지 변동폭도 크고 대가가 많지 않으셨던 종목인 것 같은데. 이거 안 사려고. 예. 예, 이럴 때는 일단 잘 빠져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고생했지만 그래도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저항권에 지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하락하다가 다시 반전이 나오게 되면 이제 저항권에 들어오는 흐름들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오늘자 가격대부터 추가적으로 10,000원대 부분까지는 아마 한 번 더 올라오게 되면 이 정도에서는 좀 걸리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0원에 사셨다고 하더라도 10,000원대 근처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저라면은 이거 정리하고 차라리 HLB를 보든가 아니면 차라리 그냥 이쪽은 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네, 그래서 예, 현금화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죠. 예. 그런데 일단 그래도 잘 돌아섰고 거기다 한 번 더 레벨업을 시도한다. 그러면은 10,000원대 부근이 저항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쯤 되면은 한 5~6%대로 좀 폭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며칠 전 생각하게 되면 이게 어딥니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챙길 거 챙기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 쪽이나 다른 변화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매매하는 데 스트레스가 더 줄으실 것 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어요. 항상 선생님 방송. 아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얻었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떤 예, 종목이 예. 고민이실까요? 예. 레인 로보틱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29만 20%요. 네, 29만 원에 20%. 로봇 관련해서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골치 아프고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네, 어떤 분께? 이정호님. 네, 이정호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진짜 40만 원을 돌파하면서 50만 원까지 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탄력을 보여주다가 요즘 들어서 어떻게 보면 약한 모습밖에 안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좀 긍정적이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편입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처럼 정말 무거운 주식이 됐었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이 회사가 이제 더 이상 남은 호재냐 이런 게 없냐? 라고 본다면 저는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제일 큰 거는 MSCI 편입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은 물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2월 편입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었는데 거기서 탈락이 되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개인들 물량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음 편입은 이제 5월 달인데 그때는 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 외국인들 수급이나 이런 부분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로봇 산업이나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태동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중국 관련해가지고 오늘 장에서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텐센트도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나라가 2차 전지도 중국한테 약간 밀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로봇 산업까지도 중국한테 만약 밀린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로봇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한 모습세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클로버과 MOU를 하면서 나왔던 부분이 물류 제조 관련해가지고 MOU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좀 더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자꾸 자기 나라의 공장을 지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신공장이 지어질 때는 물류 시스템과 이 제조 관련해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아니면 물류 로봇이든 더 최첨단 기술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 시장은 더욱더 커져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번 연도 들어와서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남은 재료는 MSCI 편입 관련 기대감이 물론 있다. 30만 원 밑에서는 저는 보유한다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40만 원, 5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테오젠 봤을 때 알테오젠도 40만 원 넘기면서 50만 원 가려고 하다가 다 조정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20만 원대까지도 떨어졌던 모습세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또 40만 원까지도 올라가줬던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랑 흐름이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지금 외국인 수급세도 어느 정도 탄탄한 모습세가 나오는 만큼 지금 가격대에서는 무조건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전략 잘 세워보셨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스피드 문자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이정호 대표님부터 문자 상담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오리온이라는 종목인데요. 요즘 K푸드 관련해가지고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불닭볶음면 관련해가지고 삼양식품이 이제는 100만 원을 넘기냐 마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오리온을 또 집중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초코파이가 중국에서 워낙 인기가 많으면서 계속적인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오리온에서 우리 이번 연도에 매출 5조를 할 거야 하면서 강력한 의지가 나오면서 더욱더 주가 상승 탄력은 받아줬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지금 들고 가자. 물론 삼양식품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전고점인 14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엔 하나오션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또 조선을 들고 가야 되냐, 방산을 들고 가야 되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부분과 되게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조선도 물론 잘 나가고 있지만 방산 관련해가지고 MRO 산업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차후에 이제는 군함 신규 수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하나오션이 기대감이 충분히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세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1선 부근에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21선이 깨지면서 조금 더 이제 하방을 더 지켜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가 이때까지도 반복적인 학습을 봤을 때 대장주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종목들도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도 어느 정도 모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네이버입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번 연도 들어와서 네이버, 카카오 정말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좀 추세가 많이 무너진 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AI에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AI 소프트 관련해가지고 카카오나 네이버도 좀 흐름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다. 미래 비전도 어느 정도 꾸준하게 쌓아가고 있는 만큼 저는 어떻게 보면 20만 원 밑에서는 이제는 모아가고 어떻게
20만 원 중반, 또 25만 원까지 한번 노리면서 가져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정말 아쉬운 종목이 뭐냐면 전력기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장에서 큰 폭으로 하락세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라고 본다라면 중국에서 알리바바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도 나왔고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는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철수한다는 시그널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이 전력기기 섹터들이 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본다면 긍정적이게 좀 길게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HD 현대일렉트로닉 공장 가동률이 거의 90%에서 95%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거의 다 풀캐파예요. 지금 전력기기 사이클만 봐도 지금 풀캐파로 돌리고 있는데 여기서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수주가 들어온다 한들 어떻게 보면 공장을 더욱더 가동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 시세를 즐기면서 어느 정도 실적을 받쳐주고 또한 이게 어느 정도 끝나갈 때쯤에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수주나 이런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이 사이클은 더 길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나오는 조정은 조금 더 저는 모아갈 시점이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30만 원 밑에선 모아가고 40만 원 이상에선 매도하는 방법이 맞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LG이노텍 요즘 LG 그룹들이 정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LG이노텍이에요. 긍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요즘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정말 좋은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고 테슬라 관련 호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LG이노텍은 어떻게 보면 아이폰과 엮이면서 조금 더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는 LG이노텍이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모멘텀이 더욱더 붙는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이폰도 그만큼 매출이나 이런 부분을 따라가면서 지켜보자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그렇다라고 봐도 18만 원 밑에서는 저는 저렴한 가격대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정말 오랫동안 조정이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는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는 저는 20만 원, 21만 원까지도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번 돌파 시그널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정호 대표님 문자 상담 빠르게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도 전문가님의 인사이트와 함께 투자 전략이 듣고 싶으시다면 02-2000-4919번이나 샵 2034로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전진건설 로봇 57,000원에 30%입니다. 네, 전진건설 로봇 57,000원에 30%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들어볼까요? 예, 이정호 대표님요. 네, 이정호 대표님께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건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재장주에 한 축을 담당했던 전지건설 로봇이 요즘 들어서 흐름이 좀 약해진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정말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미지근하게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또 재건주 관련해가지고 힘이 잃으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이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또 재건 관련 얘기가 나오면은 조금 더 주가가 고점이기 때문에 제로 소멸로 끝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주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재건 관련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은 받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가 저는 마지막 탈출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더 괴로울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들고 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여기서 손절했다가 갑자기 재건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빵 터지면서 그날 막 20%, 10% 올라간다고 한다면 너무 많은 힘든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괴롭겠지만 좀 들고 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가격대는 4만 원까지는 한번 터치해줄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4만 원대부터 갑작스럽게 올라가면서 7만 원까지도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4만 원대까지 조정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 거의 40%, 50% 정도 하락하는 모습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힘들겠지만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를 높게 잡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재건 관련해가지고 탈출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정전이 끝났을 때 러시아 쪽에서 재건이 더욱더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쪽으로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그거에 따라서 수혜주도 많이 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테마성으로 많이 올라가는 만큼 테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재료가 딱 확정이 됐을 때 그때가 제일 많이 시세가 분출되고 끝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종전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만약에 55,000원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57,000원까지 기다리다가 못 파는 것보다는 55,000원부터 매도 버튼에 손을 딱 올려놓은 다음에 추세가 만약 꺾인다라고 본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파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 오늘도 힘이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화면에 전화번호와 문자 번호까지 나가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현대공업 네, 현대공업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7,000원에 15%입니다. 아, 7,000원에 15%. 저희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어떤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볼까요? 김민수 대표님요. 네,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일단 이 종목 혹시 오늘 사셨나요? 네, 오늘 샀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어떤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오늘 같은 때 이렇게 약간 저희가 보통 주가가 급등하다가 다시 이제 약간 좀 음봉 패턴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짧게 노려볼 만한 전략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대응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그 내일부터 이번 다음 주 초까지가 주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대공업 같은 경우 요즘에 다 아시겠지만은 현대기아차로 들어가는 대표적인 부품사인데 이 회사의 그러니까 요즘 부품사가 그러니까 좀 고점에서 버티는 종목과 아니면 힘이 없는 종목들의 가장 큰 차이는 북미 쪽에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근데 그래도 현대공업 잘 고르셨네요. 이 회사는 이번에 조지아 공장에 7월 달부터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로 한 30만 대 분량을 대응할 수 있게 지금 증설이 들어갔던 부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번에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대응은 잘하셨다고 보는데 일단 좀 미세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단 내일 같은 경우 매수하셨다가 이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좀 크게 안 밀리고 지금 가격대 부분 있죠. 그러니까 즉 약간 6,700원대 부근에서 크게 안 밀리는 모습들 보이고 거기서 단기 지지 받고 턴하기 시작하게 되면 다시 한번 주가 탄력들이 강화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지난번 나왔던 이제 고점대 영역 있죠. 그런 쪽에서 한 700원 이상까지도 한번 빠르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이상부터는 한 두어 번 나눠서 정리한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챙겨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많은 도움 되셨을까요? 네, 많은 도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이게 막 고민이실까요? 물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어떤 예.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대주전자 재료 네, 5%, 네. 116,700원이요. 네, 대주전자재료 116,700원에 15%. 아,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예, 이정호 대표님이요. 네, 이정호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 강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손실이 좀 크기 때문에 들고 갈 수 있는 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3월달 들어와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는 공매도가 재개하면은 2차 전지는 이제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했던 심리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삼성 SDI가 지금 유증 발표까지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모습세나 이런 시그널을 연출해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분위기는 안 좋지만 그 중에서 대주전자 재료를 본다라고 한다면 요 근래는 또 분위기가 좋았던 모습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 며칠 또 갑작스럽게 빠졌던 거는 뭐 어떻게 보면 기대했던 수주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 이렇게 많이 빠져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안 좋은 차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제일 생각하는 부분이 딱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다가 지금 재차 떨어지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더욱더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가격대는 다시 한번 이 상승세가 올라가기 전 가격대인 8만 원까지도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도 지금 상태에서는 보유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차 전지를 부정적이다라고 먼저 말씀해드렸었는데, 저는 만약에 2차 전지를 산다라고 한다면 언제 살 거냐? 공매도 재개가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추가적인 하락세가 안 나온다라고 봤을 때, 그때는 반대로 이제는 공매도까지도 나왔는데 여기서 더 안 때려준다? 그런다라고 본다면 가격적인 측면은 더욱더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주전자 재료가 어떻게 보면 다른 2차 전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못 갈더라도 대주전자 재료가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고 올라갔던 부분은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가지고 기술력이 충분히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력은 어느 정도 있지만 수주나 이런 모멘텀이 약하게 작용을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8만 원까지 추가 하락이 된다라고 한다면 비중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조금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만약에 8만 원을 기다려서 사는 게 아니라 8만 원 이하까지도 만약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때 그때 8만 원 지지 여부를 보시고 그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평단가가 좀 낮아진다라고 본다면 저는 10만 원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 그 사이에서 매도하시는 전략이 맞다. 지금은 조금 힘들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비중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서 탈출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예, 충분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생기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이제 종목 고민 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가는 번호나 유튜브 채팅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제 김민수 대표님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볼게요.